4시가 되었으므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초등학교 교사 김성환입니다. 네, 오늘 학생 맞춤형 수업을 적용한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일단 목차는 이렇고요. 이 수업을 하면서 학생 맞춤형 수업을 제가 1학기 때 진행을 하고 이거를 프로젝트를 할 수는 없을까라고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수업에서 맞춤형 수업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저의 고민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왔는지 또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었고 마지막으로 좀 참고하실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관련 도서나 자료 같은 거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사실 이 맞춤형 수업을 학생 맞춤형 수업을 앞으로 이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프로젝트 수업에서 과연 이걸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로젝트 수업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뒤에 프레그를 버티시면 바탕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과제를 받고 그 과제를 받고 그 해결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에게 의미 있는 지식과 경험을 재구성하는 그게 프로젝트 수업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프로젝트 수업은 개인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면서 그 얻어진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이 일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개별 맞춤형 수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프로젝트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워하는 학습자의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선생님 저는 이거 못해요. 선생님 저는 이거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재미없어요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도 과연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변화가 발생하였는가가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자, 한번 평가를 해보자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자기가 맨 처음 수준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 후에 이렇게 그러니까 변화된 모습을 수준 진단해서, 정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으면은, 영향적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으면은, 괜찮게 뭔가 성취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자신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성찰문을 작성해봐서, 이 과정에서 어떤 건 참여하지 못했지만 어떤 건 참여해서 나는 이렇게 바뀔 수 있었다 라는 것들을 작성한다면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좀 평가에 적용해서 이게 정말 맞춤 수업으로 될 수 있을지를 한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르치고 싶었던 거는 6학년 2학기 때 보면은 NGO가 나오거든요. 근데 NGO가 보면은 NGO가 나오면서 사회 참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많이 써놨지만 결국은 이 사회 참여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었어요. 솔직히 사회 교과서에 있는 NGO 활동 같은 경우는 NGO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PPT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냥 이게 끝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과연 사회 참여일까? 사회 참여라는 건 자기가 뭔가 정말로 참여를 해봐야지 애들이 얻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사회 참여를 주제로 해서 프로젝트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이거 죄송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 구성 방법 관련해가지고 참고한 것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교내 정학봉에서 함께 참관했던 JR 크로니클스 전시전이었거든요. JR 크로니클스 전시전 같은 경우는 JR이라는 사회참여 미술가, 공공미술가가 있어요. 그 미술가가 맨 처음에는 그냥 낙서로 시작했는데 이러한 자신의 작품들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은 울림을 주면서 점점 이제 공공미술 작가가 되면서 좀 그림 스타일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요 장면 같은 경우는 이게 미국하고 멕시코의 국경이에요. 근데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인데 요 사이에서 우리가 국경은 있지만 다 같은 사람들이란 걸 나타내는 걸 이렇게 공공미술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쪽이 미국일까요? 멕시코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쪽이 놀랍게도 멕시코고 이쪽이 미국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사회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적용해보고자 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방학 때, 학생 중심 인성 미디어 동아리 사업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방송부에도 데리고 학생 영상제작 아카데미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이들이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거를 영상을 통해서 의도를 전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방법으로도 사회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것도 한번 프로젝트 목표 중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공부하고 있는 게 있어서 좀 네, 국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이걸 좀 보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NGO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가치를 함께 이루고자 하는 동지들을 모아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로
어떤 그 자기가 원하는 목표, 그러니까 자신이 삶의 가치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그다음 이걸 바탕으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NGO를 참여해서 그 동지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이런 것도 한번 추가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주제 중심으로 이거 교수평가드잖아요. 교수평가드로 관련 성취 기준 선정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주제. 두 번째는 공고의 성격이 띄는 미술이나 영상. 그리고 동시를 한번 모아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자. 이런 거를 생각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동학년 선생님들과 이렇게 5I로 해가지고 빅아이디를 생성해봤는데요. 요거는 그냥 한번 눈으로 훑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저는 생각해봤고, 그리고 요거는 저희 학년부장님이고,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 동학년 선생님. 저희 학년에 3명이거든요. 그래서 3명이라서 사실 프로젝트를 하기가 굉장히 좀 유리하고 편하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빅아이디어를 생산을 했는데요. 그래서 빅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가치 있는 일을 향해서 따로 또 같이 나아가는 우리. 어떻게 보면 그 사회 참여이기 때문에 사회 참여 같은 경우는 혼자서도 이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동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빅아이디어를 그렇게 잡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핵심 질문, 행복을 위한 나만의 소신과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이 두 가지 핵심 질문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수행 과제 2개를 잡았는데요. 요거랑 이렇게 그러니까 총 거의 한 5주 정도 되는 프로젝트였는데 요거가 거의 미니 프로젝트 같은 느낌이고 요게 거의 주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다시 그러니까 2학기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활동가가 되어가지고 벽화를 만들거나 아니면 마을에 경각심을 주는 영상을 제작하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생태 NGO 활동가가 되어가지고 관련된 벽화를 제작하고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한테 또 저희 10월에 마을 축제가 있어서 그 마을 축제에다가 마을 사람들 대상으로 이거 영상을 보여주자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좀 환경과 예술 그 다음에 미술과 관련된 거를 관련해서 프로젝트 진행하였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사회 책에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실제로 그냥 홍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학년 선생님 전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등교할 때 아이들이 그 보면 NGO 같은 데서 보면은 저희가 그 사인을 받고 계좌를 받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계좌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계좌가 아니라 응원의 메시지를 받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아이들이 직접 홍보한 자료를 만들고 들고 나가서 우리는 이런 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동참하시겠습니까? 응원의 한마디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거를 한번 경험해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5주간 동안 진행하였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실수가 한 49실수 정도, 두 번째 경우는 28실수 정도 해서 프로젝트를 구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활동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써놓긴 했지만 사실은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파일을 준비했거든요. 그 파일에서 전체 포트폴리오를 하면서 어떤 것들이 변화였나 또 중간중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기 전 평가, 하고 나서 평가 그리고 성찰문을 중간중간 작성하는 것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차트를 구성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생태 강사, 전담, 생태 강사 이렇게 그다음 여기도 보면은 벽화 강사 이렇게 있는 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저희 학교에 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그 강사들을 섭외를 해서 따온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강사 그게 좀 걱정했어요. 잠시만요. 만약에 그러니까 일반 수업 같은 경우면은 그냥 강사와 이게 소통 없이 진행할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강사들과 소통도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 강사를 구하되 이분들하고 협의회를 가졌어요. 이 협의회를 가져가지고 학년 연수실에 또는 줌 방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저희가 그러면은 그 강사님께서 수업하신 거를 저희가 어떻게 정리해서 얘들한테 전달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협의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강사를 넣어가지고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프로젝트가 사실 1프로젝트가 되게 길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간 점검을 좀 넣고자 했습니다. 중간 점검하고 중간 정리를 좀 계속 하자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영상도 여기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영상 촬영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방과 후에 촬영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외 수업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거 점검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여서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벽화하고 영상 프로젝트고 여기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NGO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하나하나 활동을 쭉 사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는 아까 소개드린 그 파일인데요. 이런 식으로 파일을 준비해서 이제 제가 맨 마지막에 그 활동지 전체를 한번 링크하고 QR코드 드릴 거예요. 그거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한번 이런 식으로 구성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 이런 식으로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맨 처음에 자기 수준 확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평가까지 모든 걸 이 파일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NGO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그거 관련해서 생태 강사입니다. 환경 수업하고 이게 정리하고, 환경 수업하고 정리하고 이걸 계속 진행됐거든요. 그럼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마을에서 어디에 문제가 되는지를 좀 알 수가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두 가지. 첫 번째는 다큐멘터리를 찍어보는 거. 두 번째는 벽화를 만들어보는 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아이들 붙여보니까 실제로 크게 그게 나오진 않았지만 좀 두 가지가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환경 문제 얘기하면 꼭 보면 나오는 게 쓰레기 문제 이런 거 나오는데, 어떤 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이게 지구 온난화가 되는 거, 그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 얘기하면서 그 마을 주민들한테 우리 이메일 하면 쌓인 것들 지워보자.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좀 줄여서 지구온난화 적게 만들자.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든 친구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앞에 수업한 것들이 좀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해서 쭉 찍어보고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영상을 다 만들고 나서는 전체가 모여서 그 패들렛을 통해서 영상 찍고 멘티미터로 이제 답하면서 이제 피드백하고 이런 것들 진행하였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벽화 프로젝트 진행하는데요. 공공미술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벽화 강사님이거든요. 벽화 강사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리고 싶은 거를 모아서 그걸 벽화로 그려내는 것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하였고, 죄송합니다. 자꾸 전화가 와서 죄송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것 같은 경우도 벽화 그린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보고, 어떤 것이 잘 됐는지, 어떤 것이 부족했는지를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 보여줬던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 있잖아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원하는 가치를 뽑아봐서 그 가치와 어울리는 단체들, 또 NGO들, 내가 추가로 알아보는 NGO들을 찾아서 그 전체 반이 모여서 함께 NGO를 선정했거든요. 어떤 NGO를 그리고 홍보할 것인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뽑고 나서 각 반에서 홍보자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아침에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이 세 명이 다 다른 반이거든요. 저희 반도 섞여 있고 옆반하고 옆반도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같이 다른 반하고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NGO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했고, 그다음 몇 명이 사인을 했고, 사인 받은 것 중에 의미 있는 건 무엇이었고, 이런 식으로 보고 활동을 하였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프로젝트를 돌아봤고, 네. 보면서 마무리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벽화가 마무리됐을 때 나온 최종적인 벽화 모습.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마을 축제에서 함께 마을 주민들하고 다른 학년들하고 함께 영상을 시청하면서 좀 경각심을 주려고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수업의 결과 잠깐 보여드릴게요. 벽화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3개 반이 나눠가지고 여기 이렇게 3등분해서 이렇게 그리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동물들이거든요. 멸종위 동물들. 그런 동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관련 있는 이미지들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는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영상을 저희 모든 반에서 이렇게 한 3, 4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최종 투표를 해서 영상제에서 이건 상영해도 괜찮은 다큐멘터리다 싶은 것만 이제 여기다 이렇게 마을 사람 주민들한테 보여드리기로 했고, 그러고 나서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잠깐 한번 영상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근데 영상이 한번 끊긴 안 끊기나 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단투기 그것이 혹시 잘 들리세요? 네. 그러면은 요거랑 영상 두 개를 잠깐 한 1, 2분씩만 끊어서 보겠습니다. 무단투기 그것이 알고 싶다.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드물지 않게 보이는 무단투기된 쓰레기들. 우리 마을도 예는 아닙니다. 놀이터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무단투기는 여러 피해들을 불러옵니다. 쓰레기들의 악취와 더불어 미관상 좋지 않아 주민 사이에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현재 여러 지역에서 무단투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넘어가서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냥 갖다 버린 거야. 무단투기? 네. 쓰레기 말하는 거야? 네. 길거리 쓰레기. 본인이 가져온 거 본인들이 다 가져가야 원칙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인터뷰 영상도 중간중간 넣었고요. 그리고 아이들 직접 무단투기는 쓰레기를 가지고 가기 싫고 아무 생각 없이 무단투기를 당연히 여기는 마음으로 벌어집니다. 또한 우리 마을에는 담배꽁초, 플라스틱병 같은 쓰레기들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 마을에 무단투기된 쓰레기들은 담배꽁초, 일반 쓰레기들 말고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가 직접 무단투기된 쓰레기들을 주워보았습니다. 둥지 놀이터에서부터 1단지 주변까지 돌아다니며 15분 정도 쓰레기를 주운 결과 20리터 종량제 봉투를 전부 채울 수 그래서 실태조사도 아이들 직접 진행하였고, 그 다음에 해결책도 211동 쓰레기통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동 시간은 약 20초, 초등학생 기준으로 40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둥지놀이터에서 가장 가까운 쓰레기통과의 거리는 약 20초에 불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책 같은 경우도 제시해보게 했고요.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였습니다. 무단투기 아이고, 잠시만요.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메일을 지운 거와 관련된 영상인데, 잠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직접 그 메일함이 몇 개 쌓여있는지 되게 많이 써있네요. 혹시 지워질 수 있으실까요? 얼마나요? 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100통 미만은 10%, 100통에서 300통 미만은 15%, 300에서 500통 미만은 10%, 500에서 800통 미만은 15%.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하고 벽화로는 저렇게 표현이 되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NGO 단체 홍보하기인데요. 아이들이 선정한 12개 그 NGO 단체를 등교하는 길에 또는 점심시간에 1학년부터 6학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그 응원의 메시지를 함께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런 프로젝트를 수업을 하는 거는 다 하는 건데, 근데 이게 과연 맞춤 수업일까?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수업의 결과를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평가하고 성찰을 쓰기를 진행한 거를 조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정말 잘 참여한 아이하고 정말로 그냥 보통 정도 수준하고 정말 참여 못한 아이들이 섞여 있는데요. 이게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이게 크게 변화가 없긴 한데,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제일 사실은 가장 참여를 그러니까 하기 전에 좀 많이 모르고 그 다음에 참여도도 좋지 않았고 이런 친구였는데, 그래도 많이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이 친구가 중간 정도 친구고, 이 친구는 이제 잘하는 친구였는데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고 스스로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리고 성찰 글쓰기도 보면은 이것도 아까 이 친구가 이 친구거든요. 여기 있거든요. 이 친구인데
이 친구들 글 중에서 좀 의미가 있었던 거를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번 챔피언스의 목표가 가치 있는 일을 향해 따로 똑같이 나아가는 우리였는데, 좀 정말 참여를 어떨 때 보면 안 하기도 하고 친구들이 무임승차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던 친구인데 쓴 거 보면은 가치 있는 일 위해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서 같이 하면서 더 빠르게 확실하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고 웬만하면 혼자 못하고 불확실하니까 이런 식으로 쓴 거라든지 아니면은 역할이 좀 할 수 있는데 내가 못하고 후선스러운 것 같다. 그래서 다음엔 열심히 하겠다. 좋은 결과 안 나왔긴 한데 팀장이 정말 중요한 걸 알게 되었고 다음에 노력해서 더 좋은 결과 나오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성찰하는 것들을 써가지고 이 친구 나름에게도 좀 의미가 있었구나 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잘 변화가 됐던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중간 정도 수준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결과를 수업을 마치면서 맨 처음에 들었던 고민이 과연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어려워하는 학습자 경우도 학습이 일어났을까? 맞춤형 학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에 대한 거였는데 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명 학생 모두 의미 있는 변화가 관찰됐고 또 목표했던 바들을 어느 정도 이룬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조금 그래도 나름 의미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수업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맞춤형 수업은 학생 개개인별로 실시하는 이렇게 수준별 수업이 아니라 어떤 공동의 목표 안에서 각자가 경험했던 것, 탐구했던 걸 바탕으로 각자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맞춤형 수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저 어쨌든 이 수업 마치면서 조금 맞춤형 분과에서 좀 아쉬웠던 걸 말씀드리면은 1학기 때 그 수업 나눔 키트? 거기에는 제가 UDL을 좀 적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였었는데 사실 프로젝트를 하면서 결과물을 받으면서 든 생각이 이 부분까지 UDL로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UDL 표현의 원리가 확실히 아이들마다 표현할 수 있는 그 스타일이 다르고 주요 표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열어놔야 된다라는 것이 UDL의 원리인데 좀 여러 형태의 성찰 결과물을 이렇게 열어놨다면 그래서 학생들이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표현했다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또 학생들이 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자기가 배운 것들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다음에 프로젝트 할 때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하면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활동지인데요. 여기 링크라든지 QR코드 찍으시면은 이제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한번 잠깐 들어가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네, 장수가 좀 많거든요, 저희가. 제가 1반, 2반, 3반이 공동으로 작업하면서 만든 학습지라서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수행과제 안내하고, 그 다음에 출발지 진단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쭉 비정부 기구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학습에 대한 내용 쭉 나오고, 도큐멘터리 알아보고, 콘텐츠 짜는 거, 영상 줄거리 만들기. 그 다음에 아까 그 얼굴에 보면 모자이크 처리한 거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이런 것도 좀 넣었고요. 그리고 쭉 보면은 거기 프로젝트 2에 대한 이 자기평가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성찰 글쓰기까지 해가지고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나누는 활동이 서로 학생들끼리만 나누는 게 좀 아쉬워가지고 부모님께과도 함께하는 프로젝트 성찰을 좀 적어봤는데요. 그래서 조언을 받았을 때 부모님들이 좀 아이들한테 따뜻한 말씀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그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 자료 같은 경우 이렇게 있고요. 저는 그 다큐멘터리 만들 때는 요게 조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업 나눈 내용을 마쳤고요.